요즘 관세 형사 사건 중에서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 명품 같은 거를 구매 대행을 하면서 밀수입죄나 관세 포탈죄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통고 처분이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통고 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고 처분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 공항에서 롤렉스 시계를 갖고 들어오다 걸렸다. 그러면 밀수입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밀수입죄는 관세법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에 이제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계 하나 갖고 들어오다가 이제 걸렸다고 해서 전부 형사처벌을 하면 전 국민이 전과 하나씩은 이제 생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밀수입죄 같은 경우에는 물품 금액이 5천만 원, 그리고 관세 포탈죄는 포탈세액이 이제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처럼 이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환범죄 같은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가 없이 이제 돈을 내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 대행하면서 뭐 저가 신고해서 관세 포탈죄가 되었다고 해도 관세를 덜 낸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고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서 범죄 경력 같은 거를 조회를 해도 어디에서도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관에만 그 기록이 있어서 통고처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입국할 때 세관 검사를 이제 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을 내고 그리고 전가 없이 이제 사건은 모두 종결되지만 불이익이라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세관에 이제 입국할 때 한 2년 정도는 검사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수입죄에 해당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해당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품을 판매해서 물품이 없으면 이제 국내 도매가격 상당하는 금액을 이제 추징을 하게 되고요. 통고처분 받을 때도 이렇게 형사처벌 받을 때랑 동일하게 물품을 몰수를 하고 추징금도 이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고처분 내용은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처음에 롤렉스 시계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으로 내고 시계는 이제 통고처분으로 몰수가 되게 됩니다. 시계를 팔아버리고 없다면 몰수할 시계가 없으니까 추징금을 통고처분으로 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몰수 추징은 이제 밀수에 해당하는 경우만 문제되는 거고요. 관세 포탈죄 같은 다른 관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수 추징을 하지는 않습니다. 관세 포탈죄는 이제 부족세액을 이제 내고 벌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으로 낼 벌금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해당 물품 원가가 이제 해당 벌금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물품 원가 3천만 원인 롤렉스 시계를 갖고 들어오다 걸리면 3천만 원의 30%인 900만 원을 통고처분 벌금으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는 이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요. 가중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자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게 됩니다. 조사 중에 좀 그래서 협조를 해서 이제 가급적 벌금을 50% 감경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중 감경은 벌금 상당액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감경을 받아도 몰수 추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계 같은 경우에 이제 벌금 900만 원에 이제 50%를 감경을 하더라도 몰수 추징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이제 시계는 그대로 몰수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고 처분할 때는 통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통고서 기재사항은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주소 같은 인적사항하고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 적용 법조문, 이행장소, 통고처분 연월일입니다. 이 기재사항이 이제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좀 기억을 오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실제
통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통고서를 보면 통고 처분 받을 자의 인적사항이 있고요. 벌금, 몰수, 추징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법 조문이 있고요. 맨 아래 통고 처분 연, 월, 일이 있고 처분을 한 공무원 이름, 그리고 통고서에 이제 보통 다음 장에 위반 사실, 범죄 사실이 이제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출 지문 중에 이 통고 처분의 효력이나 뭐 미이행 시의 처벌 내용, 아니면 통고 처분을 한 뭐 직원의 상급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은 통고서에 없다는 걸 유의하셔야겠습니다.